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72주년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국가의 비상사태이며 위기라고 하는 시기에 구태여 대통령이 시간과 인력과 또는 많은 이 에너지를 소비해서 그곳에 가서 꼭 그런 이 국가적 분열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어떤 증오와 어떤 이 대립 이런 연설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제 개탄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짜 이 코로나 위기 비상사태를 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비상이라면 비상답게 평상시보다도 더 국민의 화합과 연대와 단결과 어떤 이 상호 존중과 이해와 이런 것을 촉구하는 쪽으로 대통령이 서야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연설을 하지 못한 비겁하고 무능한 대통령 문재인. 그러면서도 자신의 좌파 코드에 맞는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일종의 선거운동 비슷하게 해대는 대통령. 서해 소연할 기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 열렸던 생전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행사에 참석을 해서 북한의 폭침이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선거를 앞두고 표가 급하니까 참석을 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이 코로나 국가 위기 사태에서 제주에 가서 분열의 언어를 국민 앞에 쏟아낸 문재인. 제가 오늘 그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다섯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가 정치적 아버지로 삼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의 형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문재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삼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의 멘토 김대중 정권 때 이미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그것을 만들어서 국무총리가 위원회가 돼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실무위원회의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백서도 발간하고 진상규명 보고서도 만들고 그리고 제주도의 4.3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완전히 박원순식의 좌편향, 일방적인 아주 편향적인 미 군정과 경찰과 우익단체가 크게 잘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민간인 학살로 만들어버린 그 제주 4.3 평화공원도 만들었고 국가 추모일도 제정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문재인이 지난 2년 전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미 다 모든 것이 대체적인 것이 다 이 잘못된 방향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하여튼 정리된 김대중 정권에서 만든 진상규명서 보고서에서 그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뭐라고 규명을 했느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이 5월 총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 그러니까 이 남조선 노동당이죠. 남로당 무장대에 의한 무장봉기, 그리고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모하게 희생된 민간인들, 이것이 사건의 두 가지 성격 아닙니까? 아주 명백하게 김대중 때의 진상보고서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한쪽이 이 5월 총선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킨 남로당 무장대에 반란은 완전히 문재인은 뇌에서 지워버리고 한쪽 민간인들의 희생만 거론을 하면서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학살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진실만이 용서와 화해로 가는 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대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2번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로당의 무장봉기대가 5월 총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5월 총선거에 반대한 것이 옳았다는 뜻 아닙니까?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 진정한 독립은 문재인이가 존경하는 김구가 꿈꿨던 이 김구를 포함한 김원봉, 이 좌파 사상가들이 꿈꿨던 이미 북한에는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일종의 괴뢰 정권을 만들어서 북한에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을 다 하고 있었고 그것을 굳히고 남로당을 통해서 남한의 총파업을 통해서 일종의 어떤 혼란과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남한까지 휩쓸어 버리겠다. 유엔이 실시하는 총선거는 우리는 반대한다. 라는 식의 이 북한의 노선이 확립이 된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유엔과 미 군정을 잘 조종을 해서 그나마 유엔의 감시하에 남한 지역만이라도 이 총선거를 치러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민주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던 국가의 그 행운, 엄청난 역사의 행운을 부정을 하고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비판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북 합작을 노렸던 김구의 노선이 맞는 것이다. 남로당의 무장봉기, 5월 총선거 반대한 것이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국한 그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부정을 하면서 1948년 5월 총선거 무장봉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에 있는 3개의 선거구 중에서 2개는 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서 무효화됐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2명 빠진 재헌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이 대한민국 탄생의 비밀, 근거, 1948년 5월 재헌의회를 구성을 하기 위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 왜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입국을 봉쇄했기 때문에. 그런데 3번에 제가 명기한 대로 문재인이 그날 그 학살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태를 판단할 때 그 사태의 원인이 뭐냐? 일어난 동기가 뭐냐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정권에서 인정한 것을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인 문재인이 부정을 하면서 완전히 뇌에서 한쪽 그 역사적 진실의 반을 잘라버리고 나머지 반, 이 한라산의 중산간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 인민 유격대, 공산 유격대와 이 국군 토벌대 11년대였죠. 처음에 9연대에서 11연대로 바뀌었었죠. 그리고 미군정의 지휘를 받는 11연대와 경찰들, 이런 어떤 이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가피한 민간인들의 희생. 자, 이것을 학살이라고 얘기하고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광주 사건을 계속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왜 진압부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왜 총을 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진압봉을 휘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누가 먼저 돌을 던지고 누가 먼저 계엄령을 위반을 했고 누가 먼저 법과 질서를 깨뜨렸는가? 이런 가장 중요한 원인 규명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어 버리고
16년 전에 이미 1차 진상보고서가 나왔고 올해 2차 진상보고서가 나와서 한쪽으로 많이 편향이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된 사건을 코로나의 저런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 대통령이 제주까지 날아가서 들쑤셔대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운동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